자,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것, 러닝 커브는요, 알고리즘이 경험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예제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2차 다항식 모델에 맞춘 학습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Train 훈련 오차 그리고 JCV는 각각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축은 Mtrain, Number of Train Set이고요. 그러니까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축 에러는 JTrain과 JCV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차 검증 에러 JCV를 한번 살펴보면요. JCV는 지금 이 보라색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훈련 자료 예제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에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더 나은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JTrai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Train 같은 경우에는 훈련 예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차가 이와 같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요? 자, 훈련 예제가 하나만 있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훈련 예제 하나에 맞추는 2차 다항식의 모델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쉽겠죠. 직선이든 곡선이든지 이거를 지나치면 되면 훈련 오류가 0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2개일 경우 2개 정도도 직선 또는 이 곡선으로 우리가 피팅을 완벽하게 해서 훈련 오류를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경우는 어떨까요? 데이터를 더 늘렸습니다. 하나씩, 둘씩, 셋씩. 자, 세 번째도 여전히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때때로 0이 아닐 수는 있지만 굉장히 2차 함수로 요 3개의 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늘려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가 4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맞출 수는 있으나 약간의 이제 좀 벗어나는, 즉 완벽하게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훈련 오차가 약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5개의 샘플을 하면은 여전히 잘 맞출 수는 있으나 4차 때 샘플 4개 때보다는 오차가 약간 또 증가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즉 6개가 됐을 때도 역시 트렌드를 맞췄으나 오차가 조금씩 늘어나서 점점 모든 데이터에 다 맞추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즉, 데이터 샘플이 1개나, 2개나, 3개 정도는 이렇게 적은 훈련 예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훈련 오차가 0이 되거나 또는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세트가 점점 커지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차 함수죠. 그것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오차가 점점점 이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와 JTrain의 차이는 항상 JTrain보다는 JCV가 오차가 조금 더 크죠. 근데 큰 차이는 이 훈련 자료가 많을 때는 조금 차이가 좀 적지만 훈련 자료가 적을 때는 이 오차가 크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편향이 높은, 그러니까 하이 바이어스 프로블럼이나 또는 하이 바이어스, 분산이 높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 곡선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하이 바이어스, 높은 편향, 즉 언더피트 문제의 사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높은 편향, 하이 바이어스 문제는 모델을 단순하게 했을 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그냥 이와 같이 퍼스트 오더 폴리노미얼로 단순한 선형 함수로 피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데이터에 직선으로 피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에러가 좀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그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말하자면 에러가 조금씩 증가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그 앞에서의 커브와 조금 다른 점은 굉장히 빨리 말하자면은 그 플래팅,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이유는 우리가 모델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이 모델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데이터가 더 그 훈련 데이터가 많더라도, 즉 훈련 데이터가 많더라도 모델의 변화가 없으므로 평균적인 오차는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말하자면 샘플 개수가 늘어난 다음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는 이와 같이 평평한 이러한 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그 에러 JCV를 그려보면 JCV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점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빨리 이렇게 플래팅 아웃돼서, 물론 그 항상 JCV는 그 JTrain보다는 항상 좀 작게, 그러니까 오차가 좀 더 많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항상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 모델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JCV나 또는 JTrain 자체가 잠시 후에 바로 이제 그 평평한 그러한 그 오차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인간 수준의 말하자면 성능 레벨을 우리가 측정값이 있는 경우, 그래서 베이스라인 레벨이, 우리 퍼포먼스 레벨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이와 같은 정도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CV나 JTrain보다 훨씬 낮게 그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JTrain과는 이만큼 격차를 나타내게 그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게 바로 그 앞에서 배운 그 JTrain과의 차이가 큰 것이 이 편향, 높은 편향을 갖는 말하자면 알고리즘에 대한 지표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 하이오드 폴리노미얼을 함수를 사용한다면 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플롯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는 게, 만약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이 그림보다, 즉 여기서 어떤 식의 말하자면은 그 러닝 커브가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얻어져도 이 JTrain은 한번 평평해진 다음에 아래쪽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JCV조차도 또 이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즉 아마 둘 다 영원히 평평하게 갈 거예요. 이거는 그 훈련 데이터셋의 규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은 모델 자체가 변하지가 않고 단순한 모델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높은 편향을 보이는 하이 바이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더 많이 얻는 것 자체만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향이 높은 하이 바이어스 알고리즘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예를 얻어도 그다지 퍼포먼스가 좋아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더 수집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수행은 헛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하이 바이어스는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가 되는 그러한 러닝 커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의 문제에 동착한 알고리즘 에서는 학습 곡선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람다는 좀 작은 값을 쓰는 정규화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고차항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4차항 포스워드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모델을 피팅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학습 곡선을 보면요. 학습 곡선은 당연히 train은 점점점 증가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CV는 역시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와 같이 JTrain과
JCV 사이에 큰 차이가, 갭이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하이 베리언스를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훈련 자료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하지만 이러한 교차 검증 세트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JTrain 에러에 비해서 JCV 에러가 월등히 크게 나타날 때 우리가 높은 분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었죠. 자, 이번에도 그 휴먼 레벨 퍼포먼스와 같은 베이스라인 퍼포먼스 레벨을 우리가 같이 플로팅 해보면 이와 같은 그러한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하이 베리언스 문제에서는 JTrain이 그 휴먼 레벨 성능보다도 훨씬 낮을 수가 있고요. 인간 수준보다 약간 낮을 수도 있고 많이 낮을 수도 있는데 훈련 세트에 과도하게 피팅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잘 맞춰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오류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런 하우징 프라이스 피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피팅됐으니까 오차가 0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하이 베리언스 문제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휴먼 레벨 퍼포먼스보다도 낮은 크기의 오차를 이 JTrain이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JCV와 JTrain 사이에 말하자면 오차는 굉장히 크다. 그게 하이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지표였죠. 자, 이와 같은 하이 베리언스 문제에서는요, 훈련 세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자, 특별히 우리 러닝 커브에서 이 아래쪽 JTrain 커브를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익스텐션 하면은,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면 점점점 Mtrain을 늘리는 경우죠. 훈련 오차가 점점 증가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교차 검증 에러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커브 여기서부터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은 점점점 작아져서 이 휴먼 레벨 퍼포먼스까지 내려오고 JTrain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알고리즘이 개선될 겁니다. 이거는 높은 하이 바이어스 경우랑 다르죠. 그때는 많은 훈련 데이터를 얻어도 전혀 알고리즘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지만 여기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학습 알고리즘이 하이 베리언스 문제를 말하자면은 겪고 있다. 이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훈련 자료, 트레인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위글리하던 것이 이 데이터의 모양을 보다 더 잘 피팅하는 이러한 성능으로 잘 피팅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이 베리언스 문제에서는요, JCV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간 수준 성능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경우에 원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학습 곡선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즉 훈련 세트에 다양한 하위 집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훈련 예제가 1000개다. 그러면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서브셋, 예를 100개짜리 훈련 예제를 가지고서 JTrain과 JCV를 비교해보고 또는 200개 예제를 가지고 JCV가 JTrain을 비교해보고 등등등 이렇게 학습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시각화해서 얘가 높은 편향인지 또는 높은 분산인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긴 합니다. 좀 너무 많은 모델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하위 집합에 대해서 훈련을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편향과 분산, 바이어스인지 베리언스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처음 시작에 말하자면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것을 이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